송은주TV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 어떤 사람이 좋을까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윤석열 정부 성공에 도움이 되는 집권 여당의 대표여야 한다. 지금 80만 당원들은, 국민의힘 당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당대표를 선출하려고 할까? 친윤이어야 한다. 그런데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친윤이지만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당대표여야 한다. 이 부분은 모두 거의 대부분이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자신이 친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대선 후보로 나설 안철수도 자기 정치를 하지 않겠다. 공천에서 정말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나경원도 절대 자기는 죽었다 깨도 친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 친윤이지만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집권 여당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데도 정확하게 이 기준이 애매합니다. 전부 다 친윤이라고 합니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황교안 다 친윤을 내세웁니다. 자기 정치, 모두 다 자기 정치는 하지 않겠다.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 다음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정말 친윤이고 누가 정말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유승민이나 이준석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친윤입니다. 이 왜 친윤이어야 하느냐? 그동안 우리 정치사에서 당정 분리, 당과 대통령을 분리하고 난 다음에 언제나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서기도 하고 대통령의 말을 잘 듣기도 하고 이런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친윤 이야기 하는데 사실 속으로는 자신은 친윤 아니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으면 다 친윤 이야기 합니다. 집권 초반에는 또 다 친윤 이야기 합니다. 또 대통령이 엄연히 있으니까 겉으로는 다 친윤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면 친윤 이야기 안 합니다. 자신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자신이 나서서 이제 자신의 이름으로 선거를 치러야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 친윤이라고 해도 믿을 수도 없고 친윤이다 이렇게 내걸면서도 이게 다 속다르고 겉다릅니다. 상황 따라 다 다릅니다. 그동안 우리 헌정사를 보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맞서 싸울 때는 언제나 당이 시끄럽고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가끔씩 제대로 선거를 잘 치러낸 이런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건 상당히 비정상적인 상황이었다. 자기 정치를 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대선 주자는 좀 안 된다라고 하기도 하고 대선 주자여야 오히려 더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더 잘할 수 있다. 총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 이렇게 또 반박합니다. 자기 정치 안 하려고 하는 정치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다들 공정하게 하고 자기 정치는 생각지 않겠다 이럽니다. 당원들이 지금 친윤이지만 자기 정치하지 않는 여당 대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거기에 맞춥니다. 모두들 할 수만 있다면 다 자기 정치하고 싶고 다 자기 계파 만들고 싶습니다. 다 대선 후보 되고 싶습니다. 김기현 자신은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마할 수 있다면 많은 국민들의 지지가 모이면 정치를 한 이유가 대통령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나경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경원 이제 어제 대통령에게 사과를 하고 설 연휴 당원들의 지지율을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큰 변수가 없는 한 출마 선언을 하게 될 겁니다. 나경원도 대통령의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어떤 어려움도 뚫고 출마해서 여당 대표가 되어야겠다. 혹시 여당 대표가 되지 못하더라도 나경원의 존재감은 심어줘야겠다. 대통령이 꿈이 있는 겁니다. 황교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민 더 말할 이유도 없습니다. 전부 자기 정치 해야 되는데 자기 정치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다. 당원들이 전부 친윤이 되라고 하는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좋을 때는 친윤 좋지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인기가 안 좋으면 지금은 좋으니까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만약 가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안 좋다.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이름으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만약 그럴 리가 없지만 지지율이 안 좋아지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자기 정치 해야 하는데 뭘 자기 정치 하지 말아라고 한다?
그럼 뭐 정치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사실은요. 김기현은 자기는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겠다. 그 다음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데 김기현 옆에 있는 장제원이 공천을 다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장제원은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을 마음대로 오로지 하는 게 아니냐. 뭐 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나경원은 큰 변수가 없는 한 출마를 합니다. 나경원이 어제 사과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한 것도 뭐 있겠지만 일부분 사과를 무슨 뭐 며칠 동안 계산을 해서 합니까? 당원들에 대해서 한 거죠.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이렇게 사과를 했다.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은데 뭐 굴복한 것이죠. 사과를 했다. 당원들 용서해달라. 이 이야기죠. 그래서 자신의 지지율이 큰 변화가 없고 다시 오름세가 된다면 출마를 못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김기현이 김장연대로 장제원이 사무총장을 맡아서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용서를 하겠습니까? 장제원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소위 한 칼을 맞았습니다. 장제원이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을 할 때 장제원이 인사를 한 소위 이 당에서 건너간 대통령실의 50여 명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단칼에 50여 명을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그걸로 장제원은 사실은 정치적인 영향력은 끝났다라고 했었죠. 그런데 다시 장제원이 지금 영향력이 있는 것은 역시 윤석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하다. 그래서 뭐 친윤 핵심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감이 없다면 장제원은 정치적 영향력이 없습니다. 장제원이 도대체 무슨 힘으로 공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으며 좌지우지하게 그게 소위 윤석열 대통령 뜻과 다른 것이고 당이 가야 할 방향과 다른 것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그냥 두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무에 직접 개입은 하지 않지만 여러 가지 서로 공격을 하다 보니까 뭐 공방전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검증해야 하는 것이니까요. 누가 친윤이지만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이래도 애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래도 구별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지금 당원들의 뜻은 뭘까? 정말 많은 당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계속 재창출되어야 한다. 이건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 모두의 생각일 것이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맞서는 당대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자기 정치 안 할 수 없지만 자기 정치를 최소화하고 좀 공정하게 공천도 하고 좀 이랬으면 좋겠다. 누구나 기회 오면 대선에 나선다는 건 안철수 아니라 뭐 누구라도 하고 싶은 건 당연한 것이다.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헌정사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우리 헌정사의 가장 굵직굵직한 일이었다라고 하면 탄핵입니다. 탄핵. 노무현에 대해서도 탄핵이 일어났고 박근혜에 대해서도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에 대한 탄핵은 실패했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은 성공했습니다. 모두 노무현에 대한 탄핵에도 배신이 일어났고 박근혜에 대한 탄핵에도 배신이 일어났습니다. 노무현 탄핵에 성공할 수 있었을 때 민주당에서 배신을 했습니다. 박근혜에 대한 탄핵이 있었을 때도 보수 정당에서 배신이 있었습니다. 배신이 없이는 그게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죠. 200석을 확보할 수가 없으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민주당이 쪼개졌습니다. 소위 열린우리당 민주당입니다. 쪼개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당이 쪼개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시절에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의 주류는 소위 노무현을 대통령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대표 시절에도 박근혜와 각을 세웠습니다. 뭐 저는 그 뒤에 박근혜 대통령, 노무현, 또 거기에 반대하는 민주당, 또 김무성의 태도 가까이에서 많은 부분들을 지켜봤습니다. 여당 대표가 저렇게 해서 되나? 민주당이든 뭐 김무성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험한 말을 해도 되나? 또 대통령 쪽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싸우다 보면 언제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이라는 결과들 앞뒤로 해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회창이 있습니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거의 될 뻔했는데 소위 김영삼 대통령에게 대들었죠.
김영삼 대통령이 그 이후에 이야기한 게 사석에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 말만 잘 들었으면 대통령 됐을 텐데 김대중 대통령이 탄생을 했죠.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싸우기도 하고 뭐 사이가 좋기도 하고 사이가 좋으려면 뭐 거의 대부분이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뭐 그런 겁니다. 현실 정치가 그랬습니다. 싸우면 탄핵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통령의 인기가 높으면 누구나 가급적 말을 잘 들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인기가 떨어지게 되면 말 안 듣습니다. 다 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높고 초반이고 이러니까 다 친윤을 외칩니다. 친윤 순서대로 이야기하면 뭐 솔직하게 지금 뭐 김기현이 가장 앞자리에 있고 그 다음 안철수, 뭐 나경원 이런 순서가 됩니다. 황교안, 유승민이 그 다음에 있는데 이거 뭐 유승민은 친윤이라기보다는 뭐 반윤 중에 반윤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가 좋고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으로 쭉 가야 된다라는 전제 아래서 친윤은 필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험악하게 싸웁니다. 정말 뭐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험악하게 이야기합니다. 민주당 과거에 노무현에 대해서 그랬고 김무성 대표할 때 박근혜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섬뜩할 정도입니다. 정치에서 싸우면 참 섬뜩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는데 그런 형식으로는 윤석열 정부 성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정치. 대선 후보든 대선 후보 아니든 다 자기 정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못하도록 막아야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정치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 때문에 문재인은 자기가 당대표 시절에 공천권을 100% 거의 자기가 휘둘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공천입니다. 결국 자기 정치 하느냐 안 하느냐는. 안철수가 뭐 대선 후보니까, 대선 주자니까 안철수가 당대표 되면 공천을 자기 계파를 만들 거다. 당에 뭐 뿌리도 없으니까. 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 못하게 막을 것이냐. 김기현이 되면 말씀드린 대로 장제원을 시켜서 자기 정치 공천을 마음대로 하지 않겠느냐. 어떻게 막을 것이냐. 나경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변수입니다. 뭐 가장 큰 변수로 나경원이 출마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결선 투표에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나경원은 출마합니다. 사과한 이유는 당원들에게 사과한 것입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사과했다. 친윤으로 봐달라. 그 소리입니다. 그 다음 결선 투표제. 저는 결선 투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당원들의 뜻은 결선 투표에 가도 이 기준으로 볼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 더 친윤이냐, 누가 더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자기 정치를 하지 않는 시스템, 구조를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 지금 2위 싸움이다 이래서 안철수, 나경원이 2위 싸움을 하고 있다. 오늘 TV조선의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김기현 25.8 1위, 안철수 18.2 2위, 나경원 17.1.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나경원이 출마해서는 안 된다, 부적절하다가 50.7, 적절하다, 출마해야 한다가 38%였습니다.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좀 좁혀진 결과죠. 이게 지금 여론조사 방식에 따라서 면접조사냐 아니냐 이런 차이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이 있는데 2위 싸움을 하고 있다. 안철수, 나경원이. 그래서 안철수 플러스 결선 투표에 가서 나경원 하면 그 지지율이면 김기현을 누를 수 있다.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지금 당원들을 그게 무시하는 행동일 수 있다. 구태정치다. 그렇게 숫자적으로 합산해서 결선 투표에 가면 안철수가 김기현을 이길 수 있느냐? 꼭 그렇게 움직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지금 당원들은 안철수를 지지하지만 이번에 보니까 전략적으로 김기현을 선택한다도 있고 나경원을 지지했지만 이번에 나경원이 실수를 했으니까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도 많이 있고 또 여전히 나경원, 안철수를 지지하는 쪽도 많이 있습니다. 변동에 따라서 마지막까지 정말 점칠 수 없다. 그런데 2등, 3등 지지율을 합하면 1등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과연 당원들이 그렇게 움직일까? 그게 구태정치 아니냐. 당원들의 정치 수준을 깔보는 것이다. 지금 당원들은 누가 친윤이지만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 애매한 이 기준이지만 이 기준에 따라서 현명한 선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단지 뭐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안철수, 김기현, 나경원 모두 어떤 경우에도 지지하는 지지층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하게 그렇게 움직여지지는 않을 것이다.
결선 투표에 가도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이번은 저기에 표를 몰아준다. 이런 흐름이 분명하게 지금처럼 그대로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읽히는 대목입니다. 여의도에는 뭐 정말 평생을 선거만 해온, 정치 선거만 해온 소위 선거꾼들이 많습니다. 하룻밤에도, 하루 저녁 시간에도 뭐 정권을 세웠다, 정권을 무너뜨렸다 합니다. 눈빛만 봐도, 시장에 가서 유권자들의 눈빛만 봐도 선거 결과를 예측한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고, 뭐 선거 전략, 기가 막힌 전략들도 많이 나오고, 정치 공작, 아이디어도 풍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모두가, 그런 사람들 모두가 지금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 모두 한꺼풀 걷어내서 가려서 들어야 되는 이런 참 머리 아픈 것이 있습니다. 친윤 후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친윤 후보, 확실한 친윤 후보는 당연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세워서 대통령에게 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여야 된다. 뭐 유승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노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은. 그래야 이게 대통령의 지지가 아닌 다른 영역으로의 지지율을 확장할 수도 있고,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대통령에게 노라고 할 수 있으려면 대통령과 정말 친해야 합니다. 그게 싸워서 아예 안 친해서 노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 박근혜 정부 때 다 본 일입니다. 이게 뭐 같은 당이 맞느냐 싶을 정도로, 기자가 보기에 그렇게 보인다면, 제가 수도 없이 본 것이 많은데 노무현 마찬가지고 박근혜 마찬가지입니다. 뭐 그런 이야기를 세세하게 또 다음에 언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친윤 대표가 그건 뭐 당연한 것이다. 친윤,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황교안까지는 뭐 어쨌든 친윤으로 봐야 한다. 유승민을 친윤으로 볼 수는 없다. 아무리 뭐 폭을 넓힌다 하더라도. 자기 정치를 하지 않을까 할까. 대선 후보면 자기 정치를 더 할 것이고 대선 후보 아니면 더 안 할 것이다. 누가 그걸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대선 후보 아니면 좋습니다. 지금 당대표 후보들이 다 대선 출마하지 않겠다 선언한다면 좋겠습니다. 그건 누가 지키겠습니까? 나경원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자신의 지지율이 지금 최고 높은데 대선에 안 나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 정치를 왜 합니까? 정치를 안 해야지. 그런 사람은 또 당대표 되지도 않습니다. 승부욕이 없거든요. 지지자들이 볼 때 소위 좋은 의미의 권력욕이 없는 그런 정치인이 성공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지지자들이 모이지도 않고요. 뭐 참 말하기는 꼭 필요한 말이긴 하지만 실제 들여다보면 그게 가능한 일일까? 뭐 하나만한 말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당대표가 돼서 공천이 있을 때, 공천을 할 때 얼마만큼 자신이 공정한 공천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다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또 윤석열 대통령과 어떻게 협조체제를 구축해서 공천을 할 것인가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자신의 이야기, 자신의 비전을 내놓아야 합니다. 그 계획을 명료하게 내놓아야, 그러니까 자신이 왜 친윤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왜 보조를 잘 맞출 수 있는가, 그 다음 자신이 공천을 하면서 자기 정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정한 공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갖추겠다. 또 윤석열 정부와 공천 문제에 있어서도 솔직히 뭐 윤석열 대통령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뭐 미치지 않은 경우도 그런 경우 없었습니다. 영향력은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조를 잘 맞춰서 해나가겠다. 당연히 또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를 해야 합니다. 집권 여당의 대표가 정말 개혁적인 공천, 이길 수 있는 공천을 하느냐. 국민들이 그걸 요구하고 있고 당원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해야 될 일이죠. 정치 개혁, 공천을 잘해야 되고 공정하게.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하면 가장 영향력이 있는 1호 당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영향력을 통해서 견제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확실한 이야기를 내놓으면 그 내용을 보고 이제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의 여론의 흐름에서 보여주는 당원들의 태도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 우리 정당사에서 국민의힘 당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높다라고 하는 가장 제가 근거가 자신은 나경원을 지지한다.
또 앞으로도 지지할 거다. 그런데 이번은 좀 다른 선택을 해볼 수도 있다. 이런 건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 이외에 친윤, 자기정치 부분에 대해서 말은 다 이렇게 합니다. 내용이 정말 그렇게 되느냐? 구조적인 것들을 살펴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수준의 당원들 앞에서 지금 결선 투표에 가면 뭐 내 표, 네 표 모으면 이길 수 있다. 이런 식의 수학적 계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보이고요. 그건 당원들을 깔보는 행동이라고 제가 지적을 합니다. 이런 수준의 당원들 앞에서 모두 다 자신이 왜 친윤인지 자기 정치를 하지 않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총선을 준비할 수 있는지를 모두 소상히 밝히면 모두 드러나게 됩니다. 또 그렇게 밝히고 난 뒤에도 약속 잘 안 지킵니다. 자기가 힘이 세지고 하면 그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지금은 당원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견제할 수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대표, 집권 여당의 당대표,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것을 잘하고 지지율이 높고 이런 상황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이게 뭐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말 잘 들으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못하는 부분이 있고 좀 비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조용히 챙기면 됩니다. 총선에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윤석열 정부의 빈 부분, 약한 부분을 조용조용히 챙겨가는 것입니다. 대선 주자는 안 된다, 된다. 김기현이 되면 장제원이 나서서 뭐 공천을 좌지우지할 것이다. 장제원이 그럴 힘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많은 지금 당 내에서도 그 용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격은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그렇게 갈 수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무현 탄핵은 민주당이 쪼개졌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국민의힘이 쪼개졌습니다. 전당대회 시끌시끌해야 합니다. 축제의 장이 되려면 치열하게 싸워야 합니다. 친윤도 있고 반윤도 있고 뭐 주류도 있고 비주류도 있는 겁니다.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고 그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 분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열하지 말자, 화합하자 다 덮어놓는다고 해서 밑에서 안 싸웁니까? 다 싸웁니다. 겉으로 화합하는 모습만 보이면 그게 화합입니까? 싸워야 합니다. 싸워서 누가 더 친윤이냐, 누가 더 자기 정치 안 할 거냐 깨놓고 모두 싸워서 마지막 누가 뽑히면 그때 이제 단합을 하는 겁니다. 졌다, 승복을 하는 겁니다. 선거는 치열할수록 좋다. 승복만 한다면 그게 정말 단합된 모습이다. 여당 대표의 조건, 윤석열 정부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누가 친윤이고 누가 자기 정치 안 할 것이냐 한번 여러분들과 고민해 봤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